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오늘은 아레지나 채널 최초로 모니터 리뷰를 할 건데요. 첫 모델부터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219만원이나 하는 LG 게이밍 모니터 끝판왕인 38GL950G입니다. 원래 올해 초에 리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재고가 없어서 이제서야 겨우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38GL950G는 38인치 21대9 사이즈의 커브드 나노 IPS 패널을 탑재했습니다. 화면 크기로 보나 화질로 보나 그냥 현존 게이밍 모니터 중에서는 끝판왕이죠. 물론 가격도 끝판왕이기는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끝판왕 게이밍 모니터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시된 지 꽤 지난 타이밍에 진행하는 리뷰라서 화질 측정 테스트 비중을 최대한 늘렸는데요. 특히 인풋 렉을 제대로 특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테스트 장비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38GL950G 국내 유튜브 리뷰 중에서는 화질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화질 측정 결과부터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리뷰 중간부터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LG 38GL950G에 대해 살펴보죠. 38인치의 21대9라는 화면비는 27인치 16대9 모니터에서 좌우 영역이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27인치 모니터하고 픽셀 피치가 거의 비슷하고요. 세로 해상도가 1600이라서 위아래로도 약간 더 큽니다. 모니터를 책상 위에 가까이 놓고 쓸 때 화면이 너무 크면 전체가 한눈에 안 들어오죠. LG 38GL950G는 2300R 화면 공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가까이 놓고 쓸 때도 화면 좌우 끝까지 시야에 잘 들어오고요. 양 끝단이 눈하고 가까워져서 화면 크기가 체감적으로 더 커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20대1 커브드 대화면 게이밍 모니터가 제일 빛을 발하는 장르가 바로 레이싱 게임입니다. 레이싱 게임 특성상 상하 시야보다는 좌우 시야가 훨씬 중요한데요. 좌우로 넓은 화면이 진짜 운전석 안에 앉아있는 듯한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죠. 게다가 모니터 응답 속도도 빨라서 반응 속도가 중요한 레이싱 게임에서도 찰떡같이 어울립니다. 일반적인 게임에서도 21대9 해상도를 사용하면 시야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롤하고 배그가 있죠. 시야가 넓어지는 만큼 실제로 게임 플레이에도 유리해지고 시각적인 몰입도도 더 높아집니다. 참고로 오버워치 같은 일부 게임들은 16대9에서 위아래를 잘라서 21대9 화면비를 출력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그냥 16대9로 써도 29인치 모니터를 쓰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화면이 꽤 크네요. 영화를 볼 때도 21대9 울트라 와이드 컨텐츠를 한층 웅장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도 21대9 컨텐츠가 꽤 있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게다가 나노 IPS 패널 덕분에 화질도 진짜 좋습니다. 평소에 평범하게 모니터로 쓸 때도 FHD 듀얼 모니터를 쓰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로 해상도가 3840이니까 반으로 나눠도 1950이나 되죠. 참고로 윈도우 10은 창을 끌어서 화면 좌우 끝에 붙이면 바로 절반 분할이 됩니다. 이 윈도우 10 화면 분할 기능을 쓰면 별도로 유틸리티를 설치할 필요 없이 울트라 와이드 해상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죠. LG 38GL950G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위닝 포스 라이팅 기능입니다. 모니터 뒤에 탑재된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인데요. PC하고 USB로 연결한 다음에 전용 유틸리티를 설치하면 현재 출력되는 화면이나 소리하고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특히 화면 연동 기능을 쓰면 화면 전체가 외부로 더 확장되는 느낌을 주는데요. 실제로 써보면 게임이나 영화에서 몰입감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거 한번 써보면 진짜 다른 모니터 못 쓴다고 장담합니다. 이제 LG 38GL950G의 화질을 실제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노 IPS는 현존하는 IPS 패널 중에서는 기술적으로 제일 좋은 패널인데요. 덕분에 세격 스펙이 P3 기준으로 98%나 됩니다. 참고로 기존의 광시야각 패널들이 광세격을 지원해도 P3 95% 정도였는데요. 숫자로는 차이가 별로 안 커 보여도 바로 옆에 두고 비교해보면 실제로 체감이 꽤 됩니다. 실제로 세경 넓이를 측정해 보니까 스펙보다 더 넓은 99.9%가 나오더라고요. 실측 수치가 650만원짜리 애플 프로 디스플레이의 스펙과 동급입니다. sRGB 기준으로도 스펙보다 훨씬 좋은 141%가 나오네요. 더 놀라운 부분은 실제 컬러 정확도입니다. LG 38GL950G는 공장 색 교정이 적용되는데요. 실제로 컬러 정확도를 측정해 보니까 델타 E 값이 2.0 이하로 나오네요.
쉽게 말해서 모니터를 구입한 다음에 따로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아도 전문가용 모니터 수준으로 컬러가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최대 밝기는 실제로 440 칸델라 정도가 나옵니다. LG38GL950G가 HDR400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요. 그 HDR400 인증의 최소 기준인 400 칸델라 정도는 무난하게 넘어가네요. 색감 기본 설정에서 딱 하나 아쉬운 점은 화이트 밸런스 뿐입니다. 기본 설정에서 색온도가 7100K 정도로 살짝 높게 나오네요. 물론 이 정도도 깨끗한 흰색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그대로 써도 충분할 겁니다. 감마 값은 전체적으로 2.1 정도로 살짝 밝습니다. 게다가 안부로 갈수록 감마가 더 낮아지죠. 어두운 영역도 기본적으로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블랙 스테빌라이저 기능은 추가로 켜줄 필요가 없네요. 표준적인 화질 설정으로 맞추고 싶은 분들은 제 설정을 참고해 보세요. 물론 모니터마다 개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나노 IPS는 화질뿐만 아니라 응답 속도도 매우 좋습니다. 스펙상 응답 속도가 1ms니까 거의 TN 패널 수준이죠. 실제로 응답 속도를 테스트해 보면 기본값인 빠르게 설정해서 잔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살짝 역잔상이 보이기는 하는데 거의 눈에 띄지는 않네요. 응답 속도 설정을 빠르게 보다 낮추면 어두운 잔상이 약간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최대값이 매우 빠르게는 역잔상이 심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화면이 깜빡거리는 증상도 생기더라고요. 나노 IPS 패널 자체가 응답 속도가 워낙 좋아서 응답 속도 설정을 최대한 올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요즘에 게이밍 모니터를 살 때는 인풋렉도 다들 중요하게 보시죠. 그래서 이번에 아리지나 채널에서 모니터 리뷰를 처음으로 준비하면서 인풋 렉 테스트 장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인풋 렉 테스트 장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LG38GL950G는 오버클럭 기능을 사용하면 주사율을 최대 175Hz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175Hz에서는 컬러 포맷이 크로마 서버 샘플링 422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컬러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주사율은 160Hz가 한계네요. 실제 인풋 렉 측정 결과는 최대 4.8ms까지 나왔습니다. 주사율을 높일수록 조금씩이지만 확실히 더 좋아지네요. V싱크를 켠 상태로 비교해보면 주사율이 빨라질수록 인풋 렉이 줄어드는 패턴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G싱크를 켜면 인풋 렉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면 모니터 주사율보다 렌더링 프레임이 빠를 때는 0.1ms 정도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사양 그래픽카드를 쓴다면 G싱크 인풋 렉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LG38GL950G가 인풋 렉이 얼마나 좋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디스플레이들도 같이 측정해 보았는데요. 비교 대상은 LG32GK850F 게이밍 모니터와 OLED 48CX TV입니다. 주사율은 제 제품이 모두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120Hz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32GK850F하고 비교하면 38GL950G가 인풋 렉이 1ms 정도 더 빠르네요. LG OLED TV하고 비교하면 2.5ms 이상 차이가 납니다. 38GL950G가 인풋 렉 최적화 수준이 최상급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죠. 이제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G38GL950G의 기본 스탠드는 화면 높낮이와 틸트를 지원합니다. 화면 좌우 회전이 안 되는 점은 좀 아쉽긴 하네요. 입력 포트는 DP1.4 1개와 HDMI 2.0 1개를 지원합니다. 최대 성능으로 쓰려면 꼭 디스플레이 포트로 연결하세요. 뒤에는 USB 단자들도 있는데요. 위닝 포스 라이팅 싱크 기능을 쓰려면 기본으로 제공하는 USB 업스트림 케이블까지 꼭 연결해 줘야 됩니다. USB 허브 단자들은 USB 3.0 속도까지 지원하고 USB 전원은 PC 측에서만 공급받습니다. 유선 마우스를 쓸 때 마우스 번지 역할을 해주는 작은 부품도 기본으로 제공하는데요. LG 게이밍 모니터가 이게 은근히 쏠쏠하더라고요. 리뷰 마지막으로 LG38GL950G를 사기 전에 고민되는 경쟁 제품들에 대해서 살펴보죠. LG38GL950G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LG 내부에 있는데요. 바로 같은 38인치 커브드 나노 IPS를 쓰는 LG38GN950 모델입니다. 38GN950은 네이티브 G싱크가 빠지고 최대 주사율도 160Hz로 약간 낮습니다.
스펙을 낮추면서 가격은 15% 정도 저렴해지는 하위 모델이죠. 모니터를 구입할 때 이 정도 가격대를 보는 분들은 제품을 고를 때 단순한 가성비가 1순위가 아닌 하이엔드 유저분들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근처에서 이 정도 가격 차이면 찐 싱크를 포기하려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네요. 하위 모델 사고 나서 계속 상위 모델이 눈에 아른거릴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확실하게 최고 사양으로 지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저도 모니터 살 때 항상 1, 200 정도는 우습게 쓰는 하이엔드 유저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비슷한 가격대에 LG 48인치 OLED TV도 경쟁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LG OLED 48CX는 현재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LG 48인치 OLED TV를 직접 사서 써보니까 역시 모니터로서는 좀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서브 픽셀 배열이 흰색 화소가 하나 더 들어가는 WRGB라서 특정 패턴에서 컬러가 튀고요. OLED 특성상 번인 방지 기능이 강제로 작동해서 화면 밝기가 강제로 떨어지는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장기적으로는 역시 번인이 제일 무섭죠. 그리고 48인치 정도 화면 크기가 되니까 120Hz 주사율로도 게임에서 살짝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인풋 렉도 하이엔드 게이밍 모니터보다는 확실히 느립니다. 사실 저도 사용 용도가 작업용이나 영화 감상이 아니라 게임이 1순위였다면 별로 고민 없이 38GL950G를 샀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LG 게이밍 모니터 끝판왕 38GL950G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가격은 상관없으니까 현존하는 제일 좋은 게이밍 모니터를 사고 싶은 분들은 그냥 고민 없이 달리세요. 프리미엄 게이밍 모니터는 성능만큼이나 화질도 중요한데요. 38GL950G는 나노 IPS 패널에 공장 색교정까지 적용돼서 기본 화질도 끝판왕이죠.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든 그 가격이 아깝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이네요.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